시계처럼 완벽한 규칙 속에 살던 60세 김기남 씨. 그의 삶에 단풍잎처럼 살랑살랑 스며든 강인숙 씨. 강 선생님, 강 선생님, 제 방은 제가 정리합니다. 침실은 절대 들어오지 마십시오. 제 방은 제가 정리합니다. 침실은 절대 들어오지 마십시오. 마음이 단단했지만 인숙 씨가 햇볕에 말린 이불은 기남 씨에게 잊었던 온기를 안겨주었다. 젖은 앞치마 아래 드러난 그녀의 가까운 기척, 사다리 아래에서 인숙 씨의 허리를 감쌌던 찰나의 밀착. 미열에 알아누운 기남 씨의 이마에 닿은 그녀의 따뜻한 손길. 아플 때는 어리광 부려도 괜찮아요, 기남 씨. 마침내 기남 씨는 그녀를 자신의 침실 문 앞으로 데려갔다. 자, 그럼 이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60세 김기남 씨의 삶은 완벽한 질서 속에 있었다. 아내를 잃은 지 5년, 그의 집은 넓고 호화로웠지만 고독한 박물관처럼 차가웠다. 그의 침실은 늘 정갈했고 침구는 빳빳하게 각이 잡혀 있었다. 새 가정부인 48세 강인숙 씨는 그 단단한 벽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5년간 기남 씨가 잊고 있던 살아있는 여자의 기척을 집안에 가져왔다. 첫 만남에서 기남 씨는 단호했다. 강 선생님, 제 방은 제가 정리합니다. 침실은 절대 들어오지 마십시오. 인숙 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네, 선생님. 하지만 침구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소독하고 말려야 합니다. 따뜻한 잠자리는 노년의 건강에 가장 중요하니까요. 며칠 후 기남 씨는 침실에 들어서다 놀랐다. 침구는 여전히 정갈했지만 이불이 뽀송하고 따뜻했으며 베개에서는 은은한 라벤더 향이 났다. 마치 먼 곳에서 가져온 편안함이 그의 공간에 스며든 느낌이었다. 그날 밤 기남 씨는 몇 년 만에 깊은 잠을 잤다. 기남 씨의 서재는 성역이었다. 그는 인숙 씨에게 서재의 청소는 허락하지 않았다. 서재는 제가 직접 관리합니다. 책상 위 물건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어느 날 기남 씨가 중요한 학회 참석으로 집을 비웠다. 인숙 씨는 왠지 모를 죄책감과 동시에 호기심을 느꼈다. 그녀는 서재에 몰래 들어갔다. 책상 위와 서가에는 수북한 먼지가 쌓여 있었다. 인숙 씨는 조심스럽게 마른 걸레로 먼지를 닦기 시작했다. 책상 가장 구석진 곳, 두꺼운 책 아래에서 오래된 사진첩 하나가 발견되었다. 인숙 씨는 망설이다가 사진첩을 펼쳤다. 그 속에는 젊은 시절의 기남 씨와 그의 아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특히 아내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기남 씨가 쓴 붓글씨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사랑하는 당신. 당신이 없으니 이 집은 겨울의 숲과 같소. 인숙 씨는 코끝이 시큰해졌다. 기남 씨의 단단한 껍질 안에 숨겨진 외로운 마음을 본 것 같았다. 그녀는 먼지를 깨끗이 닦고 사진첩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 기남 씨가 돌아온 날 저녁. 서재에 들어선 그는 공기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먼지 냄새 대신 청결하고 맑은 냄새가 났다. 그는 구석의 사진첩을 보았다. 그는 부엌에서 정리하고 있는 인숙 씨에게 다가갔다. 강 선생님, 제 서재를 청소했습니까? 인숙 씨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먼지가 너무 많아서. 하지만 물건 위치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진첩을 봤습니까? 기남 씨의 목소리가 낮았다. 인숙 씨는 조용히 대답했다. 네, 봤습니다. 선생님의 사모님은 아름다우셨더군요. 기남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아주 나직이 말했다. 그 사진첩을 본 사람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고맙습니다. 겨울의 숲에 봄의 바람을 넣어주셨군요. 이 사건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는 듯한 미묘한 유대감이 생겨났다. 인숙 씨는 매번 식재료를 시장에서 사왔지만 기남 씨는 한 번도 그녀와 동행하지 않았다.
하루는 인숙 씨가 무거운 쌀을 사야 한다며 부탁했다. 기남 씨는 마지못해 운전을 해주기로 했다. 대형마트 식품 코너. 인숙 씨는 꼼꼼하게 식재료를 살폈다. 기남 씨는 그녀의 뒤를 묵묵히 따랐다. 인숙 씨가 양파를 고르다가 몸을 굽혔을 때 뒤에 있던 기남 씨가 다른 손님과 부딪힐 뻔했다. 기남 씨는 본능적으로 인숙 씨의 어깨를 잡고 뒤로 당겼다. 두 사람의 몸이 순간적으로 밀착했다. 기남 씨는 그녀의 어깨 너머로 인숙 씨의 따뜻한 목덜미를 느꼈다. 인숙 씨는 숨을 멈춘 듯 가만히 있었다. 죄송합니다. 부딪힐 뻔했습니다. 기남 씨가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부주의했어요, 선생님. 인숙 씨는 여전히 붉어진 얼굴이었다. 기남 씨는 그녀의 어깨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잠시 맴돌다가 천천히 손을 내렸다. 그날 저녁, 인숙 씨는 마트에서 사온 신선한 채소들로 샐러드를 만들었다. 기남 씨는 식사 중 인숙 씨에게 물었다. 강 선생님,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강인숙입니다. 강할강의 어질인 맑을숙이요. 인숙 씨, 전 기남입니다. 이제 저를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기남 씨라고 불러주십시오. 인숙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활짝 웃었다. 네, 기남 씨.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칭의 변화는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마지막 고용관계의 벽을 허물었다. 이제 그들은 밥을 함께 먹는 서로의 이름을 아는 남녀가 되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기남 씨에게 감기 기운이 왔다. 그는 으슬으슬한 미열에 시달렸다. 인숙 씨는 기남 씨가 아침에 내려오지 않자 걱정하며 침실 문 앞에서 망설였다. 결국 그녀는 침실 문을 두드렸다. 기남 씨, 몸이 안 좋으신가요? 기남 씨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인숙 씨, 오늘은 그냥 쉬십시오. 제가 좀 앓는 중입니다. 인숙 씨는 규칙을 깨고 문을 열었다. 기남 씨는 얇은 이불을 덮고 힘없이 누워 있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앓고 계시면 안 돼요. 제가 죽을 끓여올게요. 인숙 씨는 정성껏 전복죽을 끓여왔다. 그리고는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열이 좀 있으시네요. 제가 물수건 좀 해드릴게요. 인숙 씨는 물수건을 짜서 기남 씨의 이마 위에 올려주었다. 그녀가 곁에 앉아 이마를 닦아주는 동안 기남 씨는 오래전에 잊었던 어머니나 아내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 인숙 씨, 당신은 정말 조용히 계세요. 기남 씨, 아플 때는 어리광 부려도 괜찮아요. 인숙 씨는 약을 먹이고 기남 씨의 이불을 잘 덮어주었다. 나가기 전 그녀는 기남 씨의 손을 감싸 쥐고 잠시 온기를 나누었다. 푹 주무세요. 기남 씨, 제가 옆방에서 책이라도 읽고 있을게요. 그날 밤 기남 씨는 침실의 고독이 사라졌음을 느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숙 씨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의 마음은 편안해졌다. 다음 날 아침 기남 씨는 미열이 사라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침실 문을 열었다. 인숙 씨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기남 씨는 그녀에게 곧장 걸어갔다. 그리고는 인숙 씨를 뒤에서 조용히 안았다. 인숙 씨는 숨을 들이켰지만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의 등은 따뜻했다. 인숙 씨. 기남 씨의 목소리는 절실했다. 어젯밤 당신이 옆에 있다는 사실이 저를 살렸습니다. 인숙 씨는 몸을 돌려 기남 씨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기남 씨, 저는 김기남 씨의 삶에 들어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곁에만 있고 싶지 않아요. 기남 씨는 그녀의 두 손을 잡고 조용히 자신의 침실 문 앞으로 데려갔다. 인숙 씨가 제 방에 들어오지 않기로 했던 규칙. 이제 파기하고 싶습니다. 이 침실은 지난 5년간 제게 고독한 무덤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숙 씨가 이불에 햇볕을 넣어준 날부터 이 방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인숙 씨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침실 안으로 끌어당겼다. 침실 안은 은은한 라벤더 향이 감돌고 있었다. 인숙 씨, 저는 더 이상 당신을 가사 도우미로 대할 수 없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규칙, 새로운 삶을 시작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온기로 제 삶의 침실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인숙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기남 씨의 뺨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네. 이제 저는 기남 씨의 영원한 시간표에 맞춰 살고 싶습니다. 기꺼이 이 집과 기남 씨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겠습니다. 황혼의 두 남녀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노련하고 깊은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늦가을의 가장 뜨거운 불꽃이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항상 세상 구석구석의 소중한 이야기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소감이나 생각하는 바를 적어주셔서 서로 이야기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